네, 반갑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올라온 이후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거죠. 코스닥 쪽이 후반부에 좀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그대로 굳히기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좀 재미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 후반부 정도 시점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면, 네, 뭐, 긍정적으로 오늘을 평가할 수는 있겠죠. 자, 지수나 계좌나 전체적으로 한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닥점에서의 지지 이후에 반등 포인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골고루 들어간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밸류업 쪽으로 조금 몰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주 쪽, 그 다음에 대부분 은행주였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뭐 이런 쪽 움직임들이 좀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 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의 반등세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소형주가 못 간 것도 아니에요.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그냥 잘 즐기시면 되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765포인트까지 진행이 됐고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61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2757,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 275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지지선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안 나오더라도 275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를 시켜준다라면 뭐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크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만약에 하더라도 0.5% 미만의 하락이라면 크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2800을 넘기는 어려울 테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1% 이상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는 좀 어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움직임을 좀 보면 이제 내일부터 또 FOMC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래서 보합 수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일단은 주 초반은 그렇게 보시고요. 주 후반에 올려서 이렇게 2800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멈춰졌으니까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이제 FOMC 경계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합 수준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올려서 2800까지 넘어가는 형태로 가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FOMC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저거 만기일이죠. 만기일이 또 다가오는데 8월달 만기일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8일이 만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만기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니까 2800까지 이번에 후반부에 올려놓고 다음 주에 또 살짝 빼서 지지선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반등하면 네, 깔끔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런 희망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일단 형성되고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분봉상을 체크해 보시면은요, 아침에 올라온 게 전부 다예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대응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침에 좀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고요. 자, 그러고 나서 떨어지고 나서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없습니다. 오후에 뭐 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오후에 반등 포인트를 준다라면 매수 포인트가 나왔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관망하는 전략이 좋았을 거다 판단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후에 들어서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이 좀 화려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목이 많이 쏠렸겠지만 오히려 매수 포인트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아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수급은 외국인 매수가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왔죠. 4,5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1,000억 원 정도 순매수 들어와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주도하는 장이었다 보시면 되겠고, 금융투자는 그냥 매도세 확대하지 않고 유지가 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도 오늘은 어쩐 일인지 순매수 유지가 그냥 돼서 좀 뭐 웬일이죠? 네.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서 기관들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순매수, 그래서 오늘은 쌍끌이로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도 나쁜 거 없었고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대부분 다 올랐네요. SDI만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대부분 빨간색으로 만들어졌죠. 자, 삼성전자가 0.37% 상승 마감. 근데 이거는 오늘
일본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되는 게 있겠습니다. 하지만 8만원대 지지선 잘 유지가 됐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좀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19만 5,600원까지 1.98%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미쳐가지고 한 7% 올랐었죠. 장중에 6.78까지 올랐었는데 4.93, 5%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26만원대에 들어가면은 저항대가 진입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들어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네, 이 흐름들은 좋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기아 좋았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네, 은행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아침에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너무 올라가서 흥분시켜버리면은 주가가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쪽 저항에 대한 부분들, 또 괌에서 들어가죠.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삼성물산, 그러니까 밸류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배터리 쪽도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세 좀 보이면서 잘 버티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은행주 중심으로 강하게 잘 올랐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대 상승하면서 신고가, 방산 쪽 움직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더 이어지고 있고요. 자, 조선주 쪽도 나쁘지 않죠.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신고가 만들어졌고요. 현대중공업은 그 자리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아침에 제가 절반 팔았다 말씀드렸죠. 자, 이 흐름은 지금 과매수 국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서 당적 조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LG전자가 조금 떨어진 거, 네, LG전자는 근데 여기까지 빠졌으면 이제 또 반등도 나오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나쁠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뭐 그냥 적당히 오늘은 대부분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고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플러스 전환됐죠. 에코프로비엠은 2.4%나 올라오면서 그래도 분위기 조금 낮게 만들어졌고요. 알테오자는 거의 못 올랐었는데 네, 또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들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이 오늘 코스닥 지수 끌어올렸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HLB는 2.53 정도 다시 하락하면서 밑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는 엔캠이 조금 떨어진 거 있었고요. 나머지 전부 다 플러스 전환이 됐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이 또 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실리콘2 같은 오늘 반등세 보였는데 요거는 추세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RSGP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반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횡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움직임들은 보일 것 같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그죠? 네, 솔브레인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아예 좀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고요. 뭐 동진이나 또는 원익 IPS도 올라갔고, 대주전자재료 오늘 반등세,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이 돌아서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종목군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가면 네, 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일단 2,800은 다시 넘겨줘야지만이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상승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전체적으로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먼저 보시면 636개 상승, 그 다음에 247개 하락입니다. 아침보다 더 좋은 것 같죠? 네, 636개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어갔네요. 와, 상승 종목 1000개 넘는 거 오랜만에 보던 것 같은데 1004개 종목, 1004네요. 1004 상승이고요. 557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 상당히 유리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상승폭 보죠. 산일전기가 이거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라버렸네요. 네. 그 다음에 한산 엔지니어링, 나노 CMS, 오브젠, 그리고 SI 리소스라는 종목들, 시총이 그게 크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들도 중소형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자,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의 반등들이 오늘 좀 많이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은 모습이 있었고요. 그런 정도.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뭐 등등등으로 해서 요거는 지금 동해 유전 쪽인데 이쪽이 어떻게 계속 가는 건지 안 가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화성밸브나 네, 가스공사 이쪽은 네, 조금 신뢰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경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36개 종목이죠. 오늘 근데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36개밖에 안 갔다라는 것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 종목의 숫자는 많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포인트 좀 내려보시면 3%까지 올라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3%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률 볼게요. HS 효성이라는 종목이 오늘 하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거는 왜 하한가 들어갔을까? 네, 하한가로 마무리됐고요. TYM 그리고 LS바이오 이름 너무 어렵다. 네, 중소형주 위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8개 정도. 라파스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모습이고요. 하락폭은 그게 크진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1.7 정도까지 늘어왔네요. 그래서 오늘 상승 포인트는 조금 올라서요. 1.3%, 1.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계좌 상승률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죠? 1.5%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 계좌 상황들은 1.5% 정도 상승. 네, 더 올라가신 분들은 더 잘하신 거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종목들 특성상 상황 봤을 때 2% 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물론 이제 방산주 쪽에 집중됐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네, 1에서 2% 정도 사이 구간에 오늘 계좌 상승률이 위치해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기관쪽 보시면은요. 은행주 쪽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신한지주,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한국항공우주, 알테오젠, 이런 KB금융, 레버리지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레버리지 수익률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 미포,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어요. 네, 방산주 쪽 움직임도 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많이 들어왔고요. 자, 매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투신 쪽이겠죠, 아마? 오, 투신 아니야? 그럼 금융투자가 팔았다고? 오, 금융투자가 팔았네요. 그러면 연기금은요? 네, 오, 연기금도 같이 팔았고요. 오늘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둘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군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팔긴 했고요. 네, 이런 모양새가 좀 있었네요. 골고루 들어왔는데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총계로 봐서도 지금 400억 정도밖에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이 많이 받아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1,700억 정도 순매수 매수세 확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인데 매도에도 없고 매수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안 보이는데 어디쯤 여기 매수 있네요. 4천억 40억 그러네요. 매도가 더 많죠. 기관적 매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압박감을 통해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매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전기전자 쪽에서 하이닉스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네,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매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침에는 조선주들 계속 팔았는데, 지금도 조선주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 좀 있긴 있죠.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SDI 매도가 좀 있었고요. 조선주 하나 5천도 팔았군요. 이렇게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조금 팔았고요. 한미반도체, 네,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쪽, 네, 그다음에 전선주, 이렇게 좀 매도가 있는데, 매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네, 규모가 크진 않죠? 그 다음에 매수는 이거 하이닉스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에 대한 입장보다는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늘 개입하지 않았지만, 일단 그래도 순매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동향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약간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오늘 삼성전자까지 올라갔으면 주가가 더 많이 뛰었겠죠. 요거는 사실 바라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또 FOMC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가자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이제 9월달에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로 간다거나 또 이제 주 후반에 발표되는 그런 실업률이라든지 또 주중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 보면서 또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옆으로 좀 눕다가 반등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요. 네, 일단 상승세가 더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매수하기 좀 껄끄러우셨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역시 지나고 보면은 항상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반등이 계속 나간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또 기회가 생긴다라면 주가가 쌀 때
조금이라도 이 저렴해지게 나왔을 때 그럴 때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가시는 것을 또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계속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또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리들 이제는 놓치지 마시고 또 좋은 기회가 오면은 매수세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그분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진행되죠? 유튜브에서만 진행됩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들, 또 시장 전망들, 자, 오늘 저녁 방송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고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또 보도록 하죠. 자,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